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 교재 56페이지. 자, 56페이지. 자, 이제 금쟁이입니다. 자,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자, 금쟁이는 아주 중요한 파트. 자, 금쟁이.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금쟁인데, 금쟁이를 이 말부터 잘 알아야 돼. 자, 금쟁이는 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 중에, 자, 이중 등록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중 소속. 자, 등록증이나 자격증 양도 돼요. 안 되죠. 그럼 가면 안 돼. 자, 금쟁이다 아니다. 금쟁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금쟁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 자, 우리 법 제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이제 여기 33조 제 1항과 자, 제 2항이 있는데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쟁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항목들,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금쟁이라고 하니까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것과 혼동하면 돼요. 그러면 앞에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하지 마라, 등록증이나 자격증 양도 대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 법규 위반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걸 다 금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금쟁이는 자, 우리 법 몇 조? 제 3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행위들. 그러니까 금쟁이 하면 이제 이것 하나의 특정 용어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사용하는 특정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금쟁이 뭐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자, 33조 제1항과 제2항 이렇게 두 가지. 예전에 1항 하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이게 신설돼서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1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자, 제1항. 자, 33조 제1항. 자, 그럼 33조 제1항은요. 규제 대상이 누구냐? 개업, 공인중개사 등 그랬죠. 자, 이렇게 등이란 말이 들어가면 뭐냐?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 다. 자, 이렇게 모두 다 가리킬 때 이제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있어요? 개공사, 소공사,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뭐 다 들어가 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자, 33조 1항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 다 이거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는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격이 없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자격을 따기 위해서 이제 오후에 일을 하고 저녁에 이렇게 학원에 오셔서 강의 듣는 분들 중에 왜 그게 금쟁이냐? 지금 우리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금쟁이 해서는 안 되는데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게 금지 행위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거 다 하고 있다고. 다 하고 있다고. 근데 하면 안 돼, 이거. 그 다음. 또 이게 돈이 돼, 또. 그냥 법대로 우리가 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은 돈이 안 돼. 근데 이게 다 어때요? 돈이 되니까. 이렇게 편법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활동을 끊을 수 있냐? 못 끊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현업에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나가서 종사하실 때 어떤 분은 걸리지 않게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 또. 근데 그런 건 조금 주의하시고 우리가 법을 지켜봅시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먼저 법정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을 하는 거 하지 마라. 자, 우리가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개를 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매매를 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매가 뭐예요? 사고 파는 거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속 반복.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개공사가 자, 두 거래 당사자. 자, 갑과 두 거래 당사자 이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나서서 뭐 하는 거예요? 중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개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중개를 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 이 물건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매수 사.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자, 이 A라는 개공사가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팝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물건을 사냐면 보통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니까 부동산 보는 안목이 일반인보다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을 싸게 산다든가 또 급매로 내놓은 물건을 싸게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이 물건을 필요로 한 사람한테 직접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자, 만일 2억짜리 토지 매매를 중개한다고 해봐요. 자, 이 둘 사이 이게 2억짜리 토지라고 해봐요.
그럼 2억짜리 토지 매매하면 중개보수 얼마 받아요 하면은 보통 이제 최고 한도가 0.9예요, 토지. 자, 0.9%고요. 그러면 298 얼마예요? 180. 그럼 180만을 양쪽으로부터 이제 받으면 돼, 양쪽으로. 그럼 28에 16 해가지고 얼마 받아요? 360만 원. 이게 이제 법정 보수예요. 그런데 이제 2억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개발 여지도 있어. 그럼 땅값이 충분히 더 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한테 팔아라. 자, 그래서 2억에 사. 그리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얼마에 파냐. 자, 이걸 2억 5천에 팔아. 그럼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5천 가져가는 거예요. 5천. 자, 여러분. 360만 원 벌고 싶어요? 5천만 원 벌고 싶어요? 이거 고민하고 대답할 게 아니죠? 당연히 뭐 해야 돼? 이거 해야지,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물건이 있으면 사요, 안 사요? 자,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 팔고 또 이런 물건 없나? 또 물색해야 돼, 안 해야 돼? 한번 재미 봤으면 어때요? 또 이제 이것만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 잠재적 범죄자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발 들여놓으면 못 빼요, 이거. 그런데 이제 자, 봐봐요. 그럼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자기가 사서 대팝니다. 그러면 자기 물건이죠. 최대한 어때요? 그 프리미엄을 많이 얻기 위해 가격을 좀 더 많이 부풀려서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시장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투기하는 거와 비슷하죠. 그래서 본인이 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니까 이런 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업이라 한단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 자, 1년에 딱 한 번 했어. 1년에 딱 한 번. 자, 이런 매매를 내가 한 번 했습니다. 자, 금쟁일까요, 아닐까요? 1년에 한 번 한 거 가지고 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매매를 업을 하는 거. 자, 간단해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 무엇만? 매매. 그럼 매매가 아니라 그럼 임대를 업으로 했어요.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요. 우리 법에 매매를 업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임대업은 할 수 있어요. 겸업으로. 임대업, 우리.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된다. 자, 그래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괜찮고 또 적어도 업이 되려면 한 서너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닌 경우는 괜찮아.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게 이제 이 매매 상대방이 누구냐인데 자기 사무실 찾아온 의뢰인 아닙니다. 자, 이 매매 상대방 의뢰인이다, 아니다? 의뢰인이 아니어야 돼. 만약 의뢰인이 돼버리면 뭐가 되냐? 직접 거래가 돼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물건 나온 거 없나? 또 금매로 나온 거 없나? 이런 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어디가 저평가돼 있다. 또 우리가 부동산 이번에 개발이 된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네. 그러면 이쪽이 지금 임야 또 논밭이야. 근데 거기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그래서 개발이 된다더라. 그럼 땅값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정보를 입수했으니까 미리 가서 땅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우리가 쉽게 입수하기 어렵죠. 그럼 그런 정보는 누가 다 가지고 있을까? LH 직원들이잖아요, 지금. 지네들이 다 하고 하잖아, 또. 국회의원들, 정책 위반자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산에 살아, 서울에 살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기 땅 나온 거 있냐고 물어본다니까,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와서 여기 혹시 땅 매물로 나온 거 있으면 무조건 계약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 여러분한테 귀에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소개해야 돼? 여러분이 사야 돼? 그렇지, 여러분이 사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소개하고 옳지, 잘 됐다 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임장활동 하라고요. 차 기름값으로 막 50만 원씩 주고 간다니까.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 사람 소개시켜주려고 난리야.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들 뒤치다 그러나고. 남들은 돈은 그 사람이 다 벌고. 여러분들 나중에 가슴 치며 후회하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미 버스 떠난 뒤인데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여러분이 유지해서 이게 뭔가 있구나. 이걸 보고 여러분이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매매를 업으라는 거 하지 마라. 간단해. 그 다음 두 번째. 무등록 중개업자. 자, 등록이 없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 무등록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뭐 했냐.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자, 이거 하나. 자, 그를 통하여 중개를 받거나. 그 다음에 그에게 자기 명의 이용하는 거 이랬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하느냐.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조행위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렇게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조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은요. 그 사실을 알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무등록업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뭐 해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면서 협조해야 되는데 그 협조행위가 두 가지. 자, 먼저 첫 번째.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자, 여기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무등록업자가 자, 내가 이 물건 하나 있는데 이 물건 당신이 좀 알아서 계약 좀 성사시켜달라. 이렇게 개공사한테 중개 의뢰받냐? 그 말이 아니라 사람 소개받는 거 이게 사람 소개. 표현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확보해야 되죠, 의뢰인들을. 근데 이제 혼자 어려우니까 이 무등록업자가 이렇게 물어다 줘. 네이더인, 매수인 물어다 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 계약을 성사시키고 중개보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개비로 네가 몇 프로 먹어 해서 몇 대 몇 이렇게 나눠 갖는 거. 이게 바로 협조행위. 자, 그렇게 이렇게 사람을 전문으로 이렇게 물어다 주는 사람.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전문 용어로. 삐끼. 삐끼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하자? 브로커. 근데 삐끼, 자기도 모르게 삐끼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 왜? 그쪽에서 조금 많이 연관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연말이나 이럴 때 보면 예전에 어때요? 막 번화가 이런 데 가면 막 삐끼들 나와서 호객행위 하잖아요. 막 사람 서로 끌어가려고. 그걸 하라고 해요? 못하게 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사람 물어다 오고 이런 것들 똑같아, 우리도. 우리도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브로커하고 짜고서 의뢰인 싹쓸이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거래 질서 해치는 거니까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러니까 소개받는 거. 자, 그래서 중개 의뢰 받는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소개받는 거. 또 자기 명의 이용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무등록업자도 자기가 중개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근데 무등록업자가 중개를 했어. 자, 그러면 계약서 우리가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계약서 써주고 상대방 하나씩 교부하고 보관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었죠. 근데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요, 못 써요? 무등록업자니까 쓸 수가 없어. 그럼 나중에 무등록으로 중개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A라는 중개사무소 찾아와서, 자, 내가 이번에 계약을 하나 성사시켰는데 네 이름으로 이 계약서 하나 써달라 이거예요, 계약서.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계약을 한 것처럼 이렇게 당신 사무소에서 중개를 해서 계약 성사시킨 것처럼 계약서 하나 써주면 내가 이제 그들한테 중개보수 받아서 몇 프로 주겠다 이거. 이걸 이제 대필한다 이런 말 많이 써요. 이것도 많이 있어. 이거 여러분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 무등록 여러분이 인정하는 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되면 누가 책임질까요? 본인이 다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 몇 프로 갖겠다고 이렇게 좀 한 장 써달라 그러면 써줄 거야, 안 써줄 거야, 여러분? 안 써줄 거야? 자, 이제 내일이 임대료 내는 날이야. 이번 달 계약이 한 건도 없어. 자, 100만 원 준대. 이 사람이 500만 원 받아가지고 100만 원 주겠대, 100만 원. 자, 써줄 거야, 말 거야? 다 이런다니까, 이 잠재적 범죄자들. 하여튼 말 안 듣고 보고 이제 금방 넘어가요, 이렇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혹에 이거 안 빠지려고 단단히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 그다음. 자, 세 번째.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그냥 간단하게 초과해서 받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를 해주고 받는 중개 보수가 법정 한도가 있어요. 그 법정 한도를 법에서 정해놨는데 그걸 초과해서 더 많이 요구해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이렇게 이제 법정 한도가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 알파 이렇게 초과해서 받으면 이런 것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당이득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돌려줘야 돼요? 자, 돌려줘야 돼. 물론 이제 법정 한도는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다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네, 초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금품 이런 말 썼잖아요. 금품. 금품이란 말이 뭐냐면 자, 현금 그리고 물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품이란 말. 그러니까 이 플러스 알파를 현금으로 더 받아도 안 되고 물건으로 받아도 안 돼. 그러니까 만약 법정 보수가 자, 한 300이라고 해봐. 자, 법정 보수가 300인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현금으로 500만 원 이렇게 요구해서 받으면 돼, 안 돼? 왜 그렇게 많아요? 원래 이 정도 돼요 하고 이렇게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또 현금이 아니라 이제 자기 세금 이런 거 좀 누락시키려고 이번에 백 하나 내가 백화점 봤는데 신상 나온 거 마음에 들더라. 자, 명품백 차라리 그걸로 하나 사주라.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 이게 500만 원짜리.
자, 그럼 이거 받으면 돼, 안 돼? 봐봐, 쉽게 대답 못 하잖아, 지금 받으려고, 이거 지금. 자, 그러니까 이런 걸로도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 그런데 사례가 뭐냐, 사례. 자, 우리가 열심히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의뢰인이 고맙다고. 법정 보수 외에, 자, 법정 보수 외에 사례로 이렇게 봉투 하나 딱 넣어줘. 그동안 고생했다고. 기름값도 하고 밥값 하세요. 이렇게. 자, 내가 더 많이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고맙다고. 이 물건 계약하려면 좀 힘들었는데 열심히 여러분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에 딱 맞춰서 계약을 성사시켰어. 또 기간도 딱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하나 줬어. 자, 이런 건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요구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알아서 고맙다고 사례로 주는 거. 돼, 안 돼? 여기가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안 된다고. 여기 이런 형태도 안 된다고 돼 있네. 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마음이 흔들려서 지금 받으려고. 또 이제 그럼 이건 어떨까? 자, 식사 한 끼 대접받는 거. 그 정도로 좀 될까? 식사 한 끼 대접받는 것도 안 돼요? 술 한 잔 대접받는 거, 뭐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 다 들어가. 자, 네 번째. 자,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떠나낸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랬죠?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그래. 우리가 물건 중개할 때, 자, 하자나 결함이 있어요. 그 사실대로 다 얘기하면 의뢰인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그래서 그 숨기고 어때요?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물건 이거 어디서 찾으려면 이 가격에 못 찾는다고 하면서 막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거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오히려 더 사게끔 부추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는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자,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확인 설명 의무. 기억나나요? 네. 우리가 물건을 취득하는 사람한테 전문가 입장에서 조사 확인해서 그런 내용을 다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사실대로 해줘야지 거기다 거짓말로 속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간단해요. 그 다음 자, 관계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가 있습니다. 잠깐 이 증서를 알아야 되죠. 이 증서가 뭐냐면 법령에서 관계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증서. 그러니까 이거 자,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인데 이런 증서는요 법에서 양도나 알선을 못하게 금지해요. 왜냐? 이런 양도나 알선 이게 다 투기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예 법에서 뭐한다? 금지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증서를 이 법을 어겨가면서 매매하거나 교환한다든가 이렇게 처분하고 싶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거 중개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또 여러분이 아예 이걸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이것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증서가 뭐냐? 이제 증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청약통장 있죠? 그거 하나만 딱 떠올려 보세요. 청약통장.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이제 청약통장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청약통장의 금액이 얼마냐, 또 거기 가입한 기간이 얼마냐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청약 1순위, 2순위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있어야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잖아요. 그럼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이제 이런 청약통장을 만들어 놨는데 투기꾼들이 이제 이미 이런 통장을 써버리고 없어.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아파트가 분양이 되는데 인기가 많아. 그래서 막 분양만 받으면 주변 시세에 비하여 이제 지금 평당 이제 좀 책정이 낮게 돼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막 엄청 많이 붙는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그 분양 받으려고 막 어때요? 몇백 미터 줄 서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여기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예전에 막 여기도 엄청나게 막 경쟁률 치열해가지고 막 몇백 미터 줄 섰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서 줄 섰어요, 안 섰어요? 안 섰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았더라면 분양만 받으면 프리미엄이 막 4억, 5억이야. 그러니까 서울도요, 이렇게 인기 있는 데는요, 줄 엄청 몇백 미터 쓴다니까. 그래서 분양을 받아서 그 프리미엄 4억, 5억 봐봐요. 그거
한순간에 그냥 한 키에 그냥 그렇게 손이 쥐는데 우리는 그런 데는 줄 안 서. 어디에 줄냐? 스타벅스 굿즈 상품 한다고 이번에 문 연다고 그런 데나 줄 서. 그런 데나. 그러니까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데 줄을 서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부자 돼 안 돼? 그런 걸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제가 경매 강의하는 그 수강생 분에 또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법원 견학관 차 타고 같이 오면서 젊은 친구인데 이제 40대 초반 젊은 친구인데 자기 친구들 얘기하면서 신세 타령하더만.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3명 있었는데 한 명은 수원 광교, 혹시 광교 신도시 아세요? 광교 잘 모르세요? 거기에 아파트 산 친구가 있고 한 명은 화성 동탄에 산 친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서로 분양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거 한다고 했는데 자기는 이제 나는 관심 없다고 잘 안 했는 거. 그런데 지금 한 4, 5년 지나니까 어때? 차이가 확 벌어졌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무리해서요. 요즘 영끌이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수원 광교에 아파트 분양받은 그 친구는요. 무리해서라도 대출 받아서 그 분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화성 동탄은 난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안 할래. 그냥 대충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분양을 받을래. 분양. 지금은 그 분양받은 게 12억이 더 뛰었어. 그리고 화성도 이제 5, 6억 더 뛰고 분양 안 받은 애는 그대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알고 그 정보를 알고 어디가 분양을 받으면 좋다더라. 그러니까 벌써 수원 광교 분양받은 애는요. 그거 분양받고 또 다른 데 가지고 벌써 상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 지금 가지고 있고 아파트가 2개네. 2개네. 그거 하느라고 조금 결혼이 늦어졌는데 대신 이 친구는 결혼을 빨리 해서 얘는 빨리 났어요. 그래서 이제 곧 역전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제가 그랬는데 애도 빨리 키우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활동하면 된다 이제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요 이런 통장 거래도요 이렇게 어때요? 투기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전에 그 서울 그 근교의 판교 성남에 지금 판교인데 그 판교에가 맨 처음에 이제 아파트 들었을 때 그때가요 엄청났어요 이게.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얼마에 팔렸냐? 이거 1억에 팔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1억에 사 안 사? 우리가 안 사. 1,000만 원짜리 1억에 왜 사? 이때 이제 당첨만 되면 6억이야. 자, 살 거야 안 살 거야? 사야지 사야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엄청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탔는데 이게 당첨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이제? 당첨이 안 되면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조건은 대신 이제 여기다 플러스 2천만 원 주는 거예요. 당첨이 안 돼 다시 돌려. 그럼 통약 어때요? 파는 사람도 괜찮잖아요. 다시 이제 당첨이 돌려받고. 그러니까 이때 엄청 많이 와요. 그럼 이 사람은 남는 게 없는데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통장 10개를 사서 그 중에 1개만 돼도 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엄청 중개도 하고 이 통장 거래가 이거 제가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이거 스크랩까지 해놨는데 그 잊어버린 지금은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때 오래돼서 야 그래서 1,000만 원짜리 든 통장 1억까지 팔리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통장 거래를 중개하고 이런 것은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중개보수, 법정보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얼마 줄 거냐. 그러면 이제 투기꾼들이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중개하고 받는 게 여러분이 그냥 이 프리미엄을 챙겨야 돼 하면 여러분이 직접 사고 팔고 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네, 사고 팔고. 자, 그러니까 이런 증서는 이렇게 투기에 악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중개도 하지 말고 뭐해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청약통장 같은 건 절대. 근데 이제 그때 계기로 이 법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법에서 그런 통장 거래하잖아요. 그럼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다 해가지고 통장 거래한 사람도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적어야 돼. 통장 거래하는 사람도 지금 법이 강화됐어요. 이제 규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래하면 돼 안 돼? 근데 이제 다 안 걸리게 하는 방법 있잖아요. 다 알아서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 중개도 하지 말고 매매를 업으로 하지도 마라.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돼. 그 다음, 6번째. 자, 중개은행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거. 그래. 자,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 직접 거래가 뭐냐면, 자, 파견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어요. 자, 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찾아옵니다. 자, A라는 개공사 찾아와서. 내가 지금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좀 부도가 나게 생겼다. 그래서 그 어음을 메꿔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라도 빨리 팔아서 그걸 해야 되는데 자, 일주일만 좀 팔아줄 수 없냐? 그럼 일주일 만에 팔리면 어때요? 제가
받고 팔기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한 몇천만 원 다운시켜서 금매로 좀 빨리 팔아달라. 물건도 괜찮아. 그런데 몇천만 원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다운시켜서 내놓으니까 이거 남 소개시켜줘야 돼? 내가 사야 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면 쟤한테 파시죠. 제가 사드릴게. 좋다. 이런 식으로 자기 사업을 찾아 의뢰인과 계약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직접. 아까 맨 처음에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마라 있었죠. 그것은 물건을 자기가 물세가로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것은 가만히 넝쿨째 들어온 거야. 더 좋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아요. 왜? 이런 의뢰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잖아요. 우리가 의뢰를 받으면. 그럼 이제 의뢰인이 사정을 알죠. 그럼 이 사정을 알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계약 당사자가 되니까. 그래서 의뢰인에게 예기치 않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제 직접 거래는요. 자, 논점이 몇 개 있는데 누구하고 계약하는 거야? 의뢰인. 자기 사무실장 의뢰인과 계약하는 게 직접 거래. 그 다음에 이때 직접 거래, 이때 거래는요. 매매만입니까? 그런 거 말 없어요. 매매가 됐건 교환이 됐건 임대차든 다 해당돼. 다. 그 다음에 업으로 하라 이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하더라도 직접 거래. 그러니까 자고로 의뢰인과 직접 계약 당사자로서 체결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쌍방 대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쌍방 대리 뭐냐? 말 그대로 양쪽 다 대리하는 거. 그러니까 매도인 측을 대리하고 매수인 측을 대리해.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이제 중개를 의뢰한 게 아니라 당신이 알아서 좀 팔아봐라 하고 이제 A랑 개공사가 대리권을 주고요. 물건을 사는 사람도 내가 지금 갑자기 출장을 가게 돼서 한 몇 개월 있다 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물건 나온 거 있으면 알아서 계약 좀 해라. 또 대리권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A가 이제 이 두 사람 사이 어때? 계약을 성사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매도인 입장, 매수 입장을 다 대변하죠. 그러면 계약 내용을 자기가 쓰면서 어때요? 자기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한테 뭔가 좀 유리하게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불리하게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한쪽은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편파적인 계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대리받는 거 안 돼요. 한쪽만 대리받는 건 상관없어요. 그럼 자기가 계약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양쪽 다 대리받는 거. 쌍방 대리가 안 돼요. 아셨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 거래 쌍방 대리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봅니다. 자, 탈세 등 관계법령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호전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자, 이거 하나, 이 부동산 하나. 그 다음,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그랬죠? 자, 이 부동산. 자, 그럼 이런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매매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거 중개하고 있으면 되냐? 안 돼요. 왜냐? 이 매매 자체가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탈법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중개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탈법을 하라고 뭐예요? 여러분이 도와주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장이란 말은 이제 방조, 옆에서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탈세 등 관계법령 위반할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데 그 거래를 하라고 여러분이 도와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자, 소유권 보전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있죠? 자, 이거. 자, 갑으로부터 자, 을이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 이 부동산. 자,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그랬죠. 근데 이 부동산을 또 매매. 등기를 하지 않고 이것을 또 매매. 다른 사람한테 대파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매한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이걸 붙여서 뭐라고 그래요? 미등기 전매. 자기는 중간에 쏙 빠진다 해가지고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 공시법. 이름 들어봤죠? 이런 말. 뭐 하려고? 자기가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우리가 취득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팔았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내려고 이거 안 내려고 자기는 중간에 쏙 빠지고 등기를 바로 이렇게 넘기는 거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겠다? 그 차익을 챙기겠다 이 말이에요. 미등기 전매가 바로 이렇게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여러분이 나서서 중개를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야. 중개하지 말아요. 탈세하라고 도와주는 거다. 또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에 제한된 부동산.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 처분을 못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부산 분양권 전매 돼요, 안 돼요? 여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서 안 되죠? 자, 그럼 여기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니까 분양권 전매를 못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전매하겠대. 이 법을 어겨가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이것 좀 중개해달라. 그럼 이 전매 자체가 탈법인데 이걸 중개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라고 도와주는 꼴이잖아. 자, 이게 투기 조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탈세나 투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여러분이 중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중개하고 있으면 투기 조장행위다. 그런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지행위. 자, 이제 예전에는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머지가 다 추가됐어요. 자, 이번엔 이제 8번, 9번이 뭔데? 자,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다 해가지고 최근에 신설됐어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자, 그럼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다. 자,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시세 조장, 시세 조장.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몄다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이 없는데 계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민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이 동네 아파트가 지금 5억이에요. 5억. 자, 시세가. 그런데 이거를 한 8억으로 좀 끌어올리고 싶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럼 이 동네 아파트. 자, 이 동네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5억인데요. 매매가 지금 8억에 이루어진 것처럼 계약서를 써요. 매매 계약서를. 그래서 8억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이 올랐나 보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도 않아. 근데 가짜 계약서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짜 계약서. 그래서 이제 신고하고 이렇게 또 신고했다가 이 계약 파기됐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매도하고 자기가 매수하고 이걸 이제 자전거래라고 해요. 주식에서 많이 써요. 주식에서 자기가 팔고 그 주식을 자기가 사. 그리고 또 팔고 사고. 그러면 이 주식이 수시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뭔가 이 주식이 좀 인기가 있고 앞으로 오를 모양이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때요? 달려들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주가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쓰는 말인데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렇게 장난쳐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세 조장하는 거. 당연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아요. 그 다음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그 다음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것.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개업하면요. 그 동네에 무슨 동 하면 거기에 개공사들이 이렇게 친목을 이제 다지기 위해서 이제 조직을 만들잖아요. 모임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말하자면 세 과시하는 거예요. 텃세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들한테 이런 물건은 중개하지 말자. 무슨 동네 어떤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그 사람 물건 절대 중개하지 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의뢰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입맛에 맞게 의뢰인들을 뭐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겠다니까 입맛에 맞게 아주 뭡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또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원 이외의 자 공동중개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예요? 텃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합격을 해서 사무실 차리고 싶은데 그 동네 들어가서 차리고 싶다? 그럼 못하게 방해해요. 그러니까 공동중개를 안 해. 정보도 제공 안 하고 완전 왕따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못 버텨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조직 안에 가입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조직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영업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요? 그럼 나 가입하고 싶어. 그럼 가입비 내세요. 얼마인데요? 8천만 원. 서울 그런 데가 다 그래. 8천만, 5천만 원. 여러분 부산은요? 얼마예요? 없어서 그래. 있어요 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해봐요. 가서 영업이 잘 되는 그런 동네는 다 있어요.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업을 함부로 못하게 지네들끼리 해먹겠다 이 말이에요. 기업체들도 이러잖아요. 기업체들도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진입장벽. 그러니까 이제 통신업체가 지금 우리나라는 세 개잖아요. 다른 업체가 뛰어들어 못 들어. 못 들어. 이건 이제 과점 체제, 독과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거래 질서 교란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제1항이에요. 제1항. 자, 그럼 이제 제2항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제2항은요, 규제 대상에 의뢰인을 포함한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우리 법조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일반인들이 특히 이제 아파트 분여회 있잖아요. 이들이 자기네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개업공인이 업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업무 방해예요.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자, 안내문이나 우리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 이런 데 이제 벽보 게시판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여.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 이게 뭐냐면 이제 카톡이나 밴드 또는 뭐 요즘 유명한 맘카페 이런 것처럼 자기네 카페나 이제 블로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원으로 이제 해가지고 뭐냐. 특정 개공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거. 이제 반대로 이제 아파트 분여에 여기에서 야, 무슨 부동산 있잖아. 그 중개사무소에 절대 물건 주지 마.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많이 해요, 안 해요? 이것도 많이 해요. 분여애들이 이렇게 담합해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같은 얘기. 자, 이런 걸 이용하여 중개 대상으로의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공사 등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개공사를 차별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예요.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왕따 시키고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일종의 몰빵하듯이 물건을 주는 거. 그렇게 해서 자기는 아파트가 원래는 5억인데 양심대로 5억에 광고하는 데는 물건 주지 마 이렇게. 그리고 이거 8억에 이렇게 광고하는 사람한테는 물건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공사들 이렇게 부당하게 차별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요, 이거. 자, 그다음. 자, 세 번째. 또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분여회가 카톡이나 밴드에서 우리 아파트 혹시 매물로 내놓을 때 절대 5억이라고 하지 말고 8억에 하자. 그래서 8억에 내놓자. 이런 식으로. 자기네끼리끼리 가격 담합하는 거예요. 가격 담합.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아파트가 시세가 5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 A라는 개공사는요. 5억에 광고를 하고 있어요. 5억에. 근데 이제 지네들은 이제 이걸 8억으로 좀 시세를 끌어올리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청에다 찔러요. 어디 중개사무소요. 허위 광고한다고 찔러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8억인데 이 사람 5억에 매물로 내놓고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끼 상품으로 허위 광고한다. 이렇게 찌른다니까. 황당하죠? 그럼 구청에서 단속 나올 거 아니에요. 허위 광고인지 아닌지. 근데 사실대로 광고하니까 허위 광고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A동, 그러니까 101동에서 했어요. 그 다음 이번엔 102동에 사는 주부가 해요. 103동에 사는 주부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찔러버려요. 영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영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도요. 용인에서 하는데 이 아파트 분야에 워낙 터세가 세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자기는 차마 양심대로 해야지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만두고 지금 나왔어요. 거기서 잘했는데 굉장히 영업 잘했어요. 한 달에 아무리 못 벌어도 항상 1,000만 원 넘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잘했는데 얘가. 지금 막 주식 투자한다고 그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재밌다고 또 잘해. 투자 감각이 좀 있나 봐. 좀 잘하던데. 그래서 벌써 자기 남편 농막 지어주고요. 저기 그 강원도 평창에다가 벌써 땅 사서 텃밭하고 그거 만들어줬대. 어이, 부러워 죽겠어. 나는 그런 것도 없고. 네? 응?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개공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같잖아요, 내용이. 자, 그러니까 5개가 다인데, 자,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특히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 이 사람들이 자기는 아파트 가격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개공사 업무 방해하는 거. 이런 거 다 뭐다? 거래 질서 교란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거래 질서 교란행위는 뭐냐? 방금 제1항에 8번, 9번, 이 두 개. 이것은 개공사 등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2항에 있는 몇 개? 방금 5개. 이것만 교란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아까 7번까지 우리 투기 조장 행위 있었잖아요. 7번까지는 교란행위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금쟁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교란행위 하는 사람을 단속하기 위해서 뭐냐? 신고센터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신고해 주세요. 우리가 단속하겠다. 이걸 누가 하느냐?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신고센터. 자, 뒤쪽에 나와요. 우리 교재. 우리 교재 보시면 자, 59페이지 있잖아요. 59페이지. 자, 그래서 59페이지. 자, 신고센터를 누가 운영한다고요? 국토부. 그런데 이제 국토부 장관이 현재 이제 한국 부동산에 위탁해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속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금쟁이를 위반하면 형벌이 있는데, 자, 이 형벌. 자, 어디 보시냐면 56페이지 앞쪽에 나와요. 자, 우리 교재 56페이지. 자, 그럼 이런 금쟁이를 위반하면 형벌이 있는데 형벌이 둘로 나눠져요. 거기 1번에 1년 1천짜리가 있고 2번에 3년 3천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럼 1년 1천짜리 형벌은 어떤 거예요? 이거. 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조행위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개보수, 실비, 초과요. 그러니까 법정보수, 초과 수수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거짓말로 의뢰인 속이는 거. 자, 이 네 개는 1년 1천이에요. 이건. 자, 그런데 3년 3천 처벌이 좀 무겁잖아요. 자, 이렇게 처벌이 좀 무거운 것은 왜 무겁냐? 이것은 조금 투기와 연관되는 건 좀 무거워요. 처벌이. 자, 그래서 보시면 증서, 아까 청약통장 있잖아요. 이런 거는 중개도 하면 안 되고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돼. 투기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니까. 또 직접 거래 쌍방대리 이것도 안 돼요. 의뢰인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니까 이런 것도 안 돼. 그 다음에 투기 조장, 이것도 투기와 연관되니까 이것도 3년 3천짜리. 그리고 거래질서 교란행위 다. 자, 1항 있는 8번, 9번 2개. 그리고 2항 있는 5가지 있잖아요. 그 몽땅 다 이렇게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다 3년 3천짜리. 다 3년 3천짜리. 자, 그래서 이제 금쟁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쟁이가 상당히 중요. 자, 그럼 이제 금쟁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천히 이제 또 공부하면서 이거 외우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있죠?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보겠습니다.